자, 교재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뭐 토요일 날 주말에 이렇게 안 나오고도 시험이 됐으면 좋겠죠. 뭐 세상을 살아보니까 뭐 공짜가 없더라 아닙니까? 또 이제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만큼 시험도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간에 그 시험 되시는 분들은 다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수에 들어갑니다. 그 합격률이 지금 전국 합격률은 15%에서 20%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시험 보면은 1.5명이나 2명이 시험 되고 8명이 날아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10명 중에서.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인간적으로 2명에 들어가기 쉬워요? 8명에 들어가기 쉬워요? 8명에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되려면 약간 인식 좀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돼야 되겠지만은 전국의 합격률이 15%에서 한 20% 정도 되니까 항상 10명 중에서 2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전국 평균이고 학원의 경우에는 좀 잘 나가는 학원은 뭐 1차 된 사람까지 합해서 한 60~70% 정도 이렇게 가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다 돼야 되겠지만은 통계상으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차피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다, 그건 우습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학원에 계신 분들은 시험에 좀 다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리고 시험도 이제 우리 선배들이 그 시험 되는 걸 딱 보면은 시험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더란 말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수업 참석 잘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딱 와가지고 오늘 왔다 자리가 없다, 그럼 3층에 앉아서 졸고 이러면 되잖아요. 졸지 마세요 3층에. 이번 시간에는 중간에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지금 강의하다가 중간에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급하지 않고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각종 책을 교과서를 읽을 때는 너무 집착하지 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읽었는데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예민한 사람은 하루 종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딱 읽어봤을 때 한 3~4분까지 생각해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체크하고 신속하게 넘어가란 말이에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법이란 것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뒤를 읽으면 이해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반복이 되면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각종 교재는 읽어보는 거는 좋은데 너무 정확하게 읽겠다 이런 집착을 버리시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게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교재는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책을 읽을 때도 앞에 놔놓고 강의를 들을 때도 앞에 놔놓고 습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교재를 보지 않고 교과서를 바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교재로서 좀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교재로 좀 확인해 보고 거꾸로 교재를 기본서를 먼저 읽어보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걸 먼저 보고 체계를 잡은 다음에 기본서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란 말이에요. 기본서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읽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달 정도 돼야 제대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서 읽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도 나는 읽겠다 그러면은 읽는 게 좋고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조금 제끼고 이런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한 번 더 들으시고, 기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번 5월달 정도 가서 읽겠다 이래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은 되면 됩니다. 뭐 기본서 한 번 안 읽고도 된 사람 천지입니다. 기본서 10번 읽어서 안 된 사람도 천지고. 그래서 그게 뭐 꼭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기본서를 꼭 읽고 많이 읽고 이렇다고 해서 시험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냐 그거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번 보세요. 기본서는 우리가 거의 800페이지 아닙니까?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 그럼 50페이지짜리를 기본서 한번 볼 때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 몇 배입니까? 50페이지 곱하기 얼마를 해야 800이 나옵니까?
계산도 안 된다. 계산도 안 돼. 예? 몇 번? 5일은 5. 5일은 5. 곱하기 얼마? 한 16번 정도 되겠네. 그죠? 16배 정도. 그러면 기본서 한 번 읽을 때 이거 16번 읽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서 한 번 읽은 인간하고 요거 16번 읽은 인간하고 누가 빠르겠습니까? 훨씬 빠르지. 이거는 머리에 통째로 들어가 버립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약간 그런 논리가 좀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기본서는 체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넣어놓은 게 많아요. 시험하고 상관없이.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단연간의 이제 강의의 노하우로 여태까지 보니까 이런 건 안 나오더라 시험에. 그리고 이런 거는 항상 밖에서 나오더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강의한 걸 중심으로 선생이 준 교재 중심으로 집중해서 보시고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기본서에 설명이 장황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은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정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교재는 기본서를 읽을 때도 항상 옆에 놔두시고 강의를 들을 때도 놔두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점 17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사기에 의한 표시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자, 옆에다가 상대방 사기. 상대방이 사기쳤을 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 사기. 상대방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제3자에 의한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RR 취소다. RR.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괄호 안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를 제3자 사기에 의해서 했다. 그럼 RR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RR 취소다. 언제나 취소다. 언제나 취소. 그럼 맨 마지막에 다만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자, 간단하게 이제 첫째, 갑이 토지를 가지고 을한테 지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상대방 사기랍니다. 그럼 갑은 당연히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방 사기. 간단하죠 이거는. 그죠? 상대방 사기. 근데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한테 역시 뭐요? 팔았단 말이에요. 매매. 근데 이제 을이 사기친 것이 아니고 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쳤다. 상대방이 사기쳤다. 제3자가 쳤다. 제3자. 이 사람은 제3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을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상대방 사기.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을이 사기쳤다. 병이 쳤다. 병이 쳤죠. 그러면 을에게는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을을 보호해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을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을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에게 잘못이 있다 이 말은 을하고 병 사이에 뭔가 냄새가 날 때 이 말입니다. 냄새. 을하고 병 사이에. 그 법에는 냄새가 났거나 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래 하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3자 사기 사실을 을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리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위에 그림은 상대방 사기, 밑에 그림은 제3자 사기. 뭐 시험은 제3자 사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3자 사기는 제3자 사기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제3자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야. 순수한 제3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을과 동일시 되는 제3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을과 동일시 되는. 그러면 만약에
순수한 제3자 그러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제3자지만 실제로는 을과 동일한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면 병이 사기를 쳐도 을이 친 것처럼 처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알 취소다, 무조건 취소다, 무조건 취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순수한 제3자다, 알 취소, 을과 동일시 된다, 언제나 취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3자는 상대방과 동일시 되는 제3자와 순수한 제3자로 나누는데, 우리 판례는 대리인, 출장, 소장, 영업, 부장, 이건 어디에 들어가고? 동일시 되는 제3자, 대리인, 출장, 소장, 영업, 부장, 영업, 과장 해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을의 대리인이다, 을의 출장, 소장이다, 을의 영업, 부장이다. 이 사람은 상대방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 자, 상대방의 피용자다. 그 다음에 상호 신용금고 기획감사실 과장이다. 중개업자다. 이거는 순수한 제3자입니다. 이때는 알 취소다. 자, 판례에 등장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 그림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밑에 그림.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출장 소장이다, 을의 대리인이다, 을 회사의 영업부장이다.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을과 동일시 되죠. 그때는 값은 언제나 취소.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피용자다, 또 중개인이다, 또 상호 신용금고의 기획감사실 과장이다. 그러면 순수한 제3자단 말이야. 그때는 언제나 취소가 아니고 알 취소 이렇게 됩니다. 알 취소. 영업부장의 동그라미, 기획감사실 과장의 동그라미. 영업부장 안하고 영업과장 하면 큰일입니다. 기획감사실 계장이 아니고 과장입니다. 그 판례는 정확하게 딱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영업부장은 동일시 되고 기획감사실 과장은 순수한 제3자이고 이렇게 됩니다.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없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잠시만. 상대방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밑으로 해야 되겠네요. 상대방이 없어, 지금. 자, 갑이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는 언제 취소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제3자 사기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없어 지금.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 보호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나 취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더라도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를 할 때는 알 취소다, 언제나 취소다, 언제나 취소. 그게 괄호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사기나 제3자에 의한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 이제 추가된 게 있죠. 그러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심각한 절대적 강박. 심각한 강박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 강박의 경우에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의사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만약에 절대적 강박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효로 된다. 그럼 X입니다. 반사회적 상태가 아니고 뭐야?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로 무효로 간다. 그래서 보통의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극심한 절대적 강박은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9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중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표백주의가 적용되고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러면은 표백, 발신, 도달, 요지가 있는데 요지는 우리 민법에 채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없으면은 표백주의, 편지를 쓰기만 쓰면은 효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표백주의가 적용되고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이 뭐다?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그 예외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기본서에 나중에 암기상이기 때문에 제가 안 썼습니다. 자, 상대방이 없는 표백주의, 있는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자, 넘겨보시고 20번. 자, 대리에 들어왔네요. 대리는 우선 개념상 직무상의 대리가 아니고 법률 행위의 대리를 말한다. 직무상의 대리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리 있죠? 계장, 과장, 대리 있잖아요. 그죠? 그 대리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 내가 회사 다닐 때 그 김 대리가 그립다 이래 하지 말고 그런 건 우리가 배우는 대리가 아니고 직무상의 대리.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법률 행위의 대리를 말한다. 자, 우리가 심부름하는 사람이 대리하고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봤을 때. 그럼 대리하고 사자의 차이는 뭐냐? 대리가 훨씬 더 수준이 높죠. 자, 대리는 의사결정도 지가 하고 표시도 지가 하고 전달도 지가 하고 지가 다 합니다. 근데 사자는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고 사자는 뭐하고? 표시하거나 전달만 합니다. 자, 1번 읽어볼게요. 자, 전자, 즉 대리는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 또는 전달을 대리인이 행하고 되겠죠? 지가 다 한다. 의사결정, 표시, 전달 지가 다 한다. 이게 대리입니다. 후자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의사를 본인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전달을 사자가 행한다. 되겠죠? 표시하는 사자를 표시기관, 전달하는 사자를 전달기관. 따라서 사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표시기관으로서 사자, 전달기관으로서 사자가. 사자 이야기하는 또 어떤 아저씨가 잘하네. 사자의 종류가 뭡니까 하니까 암사자와 수사자 그러더라. 암사자와 수사자가 아니고 표시기관, 전달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번은 좀 전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21번으로 들어오시면은 대리의 삼면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놓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항상 본인입니다. 본인.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고, 이렇게. 그리고 을하고 이제 병하고 이제 거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병하고 이렇게. 이렇게. 자,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상대방 이렇습니다. 자, 갑을 뭐라고요? 본인. 을을 뭐? 대리인. 병을 뭐라고? 상대방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 그림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그림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에는 의사표시가 하나이면서 화살표시가 딱 하나입니다. 단독행위. 여기는 의사표시가 2개입니다. 2개. 2개이면서 평행적입니다. 이렇게. 계약입니다. 이 그림이 항상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대리인 요 관계. 대리권이 있냐 없냐. 을하고 병 사이에 대리행위. 갑하고 병 사이에 대리효과. 그래서 제1면 대리권, 제2면 대리행위, 제3면 대리효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쟁점 21번 보시면은 1번에 본인과 대리인 간을 뭐라고? 대리권 관계. 2번에는 대리행위 관계. 3번에는 대리효과 관계. 자, 대리권 관계는 논점이 5가지가 있네요. 대리권의 발생 근거,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소멸. 그게 제1면 대리권에 나옵니다. 우선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대리행위는 대리의 방식,
대리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이래 있고 대리 효과는 대리 효과의 귀속 방식, 본인의 능력 등으로 분류된다. 그럼 제일 중요하지 않은 3번부터 처리합니다. 대리 효과의 귀속 방식은 옆에다가 간접이 아니고 직접이다. 간접 X, 직접 O 이랬습니다. 자, 여기 잠시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을하고 병 사이에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리 행위 효과가 을에게 갔다가 갑에게 간다. 이게 간접 귀속입니다. 이거는 대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합니까? 바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직접 귀속됩니다. 이걸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대리는 간접 대리가 아니고 뭐다? 직접 대리다. 직접 귀속되는 직접 대리만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 본인의 능력은 뭐가 필요하냐? 자, 그림 보시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 안 하는 사람입니까? 행동 안 하죠? 그럼 행동하고 관련된 능력은 필요 없잖아요. 행동하고 관련된 능력이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에게는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어요. 권리만 받아주시면 돼. 그래서 권리 능력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인의 능력 해가지고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은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다? 권리 능력만 필요하다. 권리 능력만 필요하다. 자, 쟁점 22번부터는 이제 위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순서가 됩니다. 자, 쟁점 22는 대리권의 범위. 자, 대리권의 범위로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하고 따라서 시험에 안 나오고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임의 대리권은 원칙은 수권 행위 해석에 의하여 범위를 확정하고 확정이 안 되면 118조에 의해서 확정한다. 이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뭐로 결정한다? 수권 행위 해석. 이 말은 판례에 의한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임의 대리권은 원칙은 수권행위 해석으로 결정하고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118조 보충 규정으로 결정한다. 자, 118조에 따르면 보존 행위는 무제한 가능, 이용 또는 개량 행위는 성질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적으로 가능, 처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딱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괄호 안에는 보존 행위, 이용 또는 개량 행위, 처분 행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라. 수권 행위 해석으로 결정하고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은 보존 행위는 무제한 가능하고 이용 개량 행위는 성질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면은 되고 처분 행위는 안 되고. 자, 그 밑에 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8조는 대리권은 분명히 있어요.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있어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확한 경우 잘못 썼네요. 자, 대리권이 있어도 다음에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맞네. 예, 맞네. 구글을 잘 써놨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 셋째 줄. 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맞죠?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때 118조가 적용된단 말이야. 따라서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있어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리 돼 있네. 대리권이 있어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위가 명확한 경우로 바꿔라. 맨 뒤에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테스트 해보자. 명확한 경우. 자, 새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118조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볼 필요 없어. 118조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고 이용 개량 행위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할 수 있고 이게 있죠. 그거는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리권은 있는데 범위가 명확해. 그럼 범위가 명확한데 118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해놓고 다시 봅시다. 118조. 자, 밑에서 셋째 줄 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없는 경우 적용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있어도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확하지 않은이 아니고 명확한 이렇게 바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확한. 자,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따라서 뭐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뭐갈까요? 뭘까요? 이거 알면은 용어지. 표현대리. 표현대리 시험이 잘 납니다. 표현대리 들어보셨죠? 처음 오신 분 말고는. 표현대리는 표현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무권대리. 자, 다시 한번. 표현대리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거든. 뭐야? 표현상,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무권대리. 그게 표현대리입니다. 그럼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리권이 없으면 118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118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괄호 안에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 나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잠시 앞으로 보세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 지금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A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좀 팔아라. 을은 B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좀 사와라. 그래서 A하고 B가 매매 계약을 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대리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리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기가 B가 아니고 A야.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쌍방대리 그러죠, 그죠? 똑같은 A가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잖아요. 쌍방대리. 그러면 이거는 그림은 참 제가 멋지게 그렸지만 한번 상상을 해봐란 말이야. A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갑의 대리인이제 하면서 쓰고 그러고 보니까 을의 대리인 하면서 또 쓰고 지가 팔고 사고 다 하잖아요. 비싸다 싸다 하면서 지가 그걸 보고 지금 응? 그래서 A 혼자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그래서 쌍방 대리는 금지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런 글입니다. 요렇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A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대리해서 을한테 팔아야 되는데 지한테 팔았다. 지한테. 워낙에 좋은 토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느냐. 대리인 자기 자신이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걸 줄여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자기계약. 또는 요렇게 대리인이 국어상 대리인이 자기와 맞죠?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자기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이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그 자기계약을 왜 자기계약이라고 했을까? 대리인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돼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계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했기 때문에 자기계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니나 해봐라 하면서 눈이 끔뻑끔뻑 잠겨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를 자기계약을 한다. 이런 거를. 자기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야. 원래는 누구하고 해야 되는데? 남하고 해야 돼. 남하고. 원래는 남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지하고 계약했단 말이야. 지하고. 그럼 지하고 계약해버리면은 갑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이것도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23번.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본인이 승낙을 해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나는 뭐 피해를 받아도 싸다. 나는 뭐 승낙을 해줄게. 나는 피해를 받는 것이 체질이다. 해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허락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이행 또는 뭘까요? 과란에. 등기신청에 과란에 딱 써놨네 거기.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이행 또는 채무이행에 준하는 행위. 채무이행에 준하는 행위. 그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이행 또는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가 세 가지를 딱 제가 써놨습니다. 맞죠? 등기신청, 주식의 명의개서, 강제집행 배당 참가. 요거는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입찰 절차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자기약 쌍방대리는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다. 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이행이나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 그럼 채무이행에 준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등기신청 해도 된다. 명의개서 해도 된다. 강제집행 배당 참가도 해도 되는데 입찰 절차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야.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은 같이 대리해야 됩니까? 각자가 해도 됩니까? 각자가 혼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본인의 지시가 있으면은 공동 대리가 가능하다. 공동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공동 대리가 예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 자, 뒤로 넘겨 보시고. 우리가 이제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공동으로 하라 그랬죠.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을이 대리인이 아니고요. 대리인이 만약에 A, B, C 세 사람이야, 지금. 세 사람. 그러면은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도 값을 대리할 수 있고 B도 값을 대리할 수 있고 C도 값을 대리할 수 있고 이게 각자 대리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법률에 뭐가 있거나 규정이 있거나 뭐 값이 지시를 하면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라. 이게 뭡니까? 공동 대리다. 공동. 그럼 이게 공동의 의미가 뭘까? 이 말입니다. 공동의 의미. 공동이라는 의미. 그거 써놨습니다. 자, 8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공동의 의미는 실행 행위의 공동이 아니라 뭐 의사 결정의 공동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갑이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라 해가 공동 대리로 바뀌었어. 그럼 공동 대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A, B, C가 행동을 같이 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요? A, B, C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은 A만 해도 공동 대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공동의 의미는 행위의 공동이다. 의사결정의 공동이다. 의사결정의 공동. 그 다음 공동 대리일 때 공동은 능동 대리를 전제로 합니다. 능동 대리. 능동 대리가 뜻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두 가지입니다. 갑의 의사표시를 대신한다 이게 있고 병의 의사표시를 갑을 대신해서 받는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을은 대리인이죠. 을은 의사표시 하는 걸 대리한다. 무슨 대리? 능동 대리. 병의 의사표시를 받는 걸 대리하고 있죠. 수동 대리. 그래서 우리가 갑이 지시를 해가지고 세 명 네가 공동으로 해라 했을 때는 하는 걸 대리할 때만 공동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B, C가 공동 대리일지라도 병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을 때는 각자가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이나 본인의 지시가 있으면 공동으로 바뀌는데 공동으로 바뀔 때도 능동 대리에서 공동으로 하라 이 말이지 수동 대리일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여전히 각자 해야 된다. 여전히 각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대리는
능동 대리일 때 전제를 하고 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동이라도 수동으로 의사표시를 받을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각자가 할 수 있다. 각자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자, 그래서 능동 대리의 경우에만 공동 대리가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쌍방 대리, 공동 대리를 위반하면은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가 된다. 맞습니다. 쌍방 대리 옆에다가 자기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계약. 그러니까 쌍방 대리 할 수 없고 자기계약 할 수 없다 했는데 해버렸어. 공동 대리 하라 했는데 각자가 해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럼 X입니다. 뭐 무권 대리다 또는 표현 대리가 된다.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에 위반해서 해버렸어. 금지되는데 해버렸다면은 또 공동에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각자가 해버렸어. 즉 쌍방 대리 자기계약을 위반했고 공동 대리를 위반하면은 무효이다. 그럼 틀렸단 말이에요. 뭐로 가야 된다?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가 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은 그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조문에는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 이론이다. 조문에는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 이론이다. 판례가 인정한다. 그리고 대리권의 남용이 무슨 뜻이냐? 대리권은 있으나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그거 써놨습니다. 쟁점 24 보세요.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은 있지만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를 말하고 따라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남용 행위는 뭐다? 유효로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대리권의 남용도 대리권은 있다. 다만 부당하게 행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남용 행위도 대리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효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판례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가 필요 없고 본인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때는 남용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서 본인을 면책시킨다. 자, 이 논리를 기억하시오. 자, 연습해 봅시다.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대리권 남용은 조문에 있는 것이다. 판례가 인정한다. 판례가. 그리고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대리권 있죠? 그래서 남용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진다. 아시겠죠? 그럼 책임을 지는데 본인을 면책시키기 위해서는 남용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에 대리권 남용 행위를 무효로 한다?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상대방 보호가 필요 없고 본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남용 행위를 무효로 만들고 따라서 본인을 면책시킨다. 그런 논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대리권 남용은 조문에 없다. 판례가 인정한다. 대리권이 있다. 따라서 남용 행위도 유효다. 그러므로 본인이 책임진다. 자,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남용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 남용 행위가 무효로 되느냐?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남용 행위가 무효로 되므로 본인은 면책된다고 한다. 됐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유효, 무효 이렇게 들어갑니다. 위에는 유효, 밑에는 무효. 자, 대리의 방식으로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다. 쟁점 25. 현명주의, 현명. 현명은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라. 자, 앞으로 잠시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갑, 대리인, 을 이게 현명입니다. 이렇게 해야 대리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생략해 버렸어. 그래도 현명이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현명의 의미는 우리 판례가 확장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시하라가 아니고 본인의 이름을 표시해도 되고 본인이 존재함을 표시해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이름이 없더라도 대리인 을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을은 누군가의 대리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누군가의 본인이 존재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 대리인 을 이래도 되고 대리인 을 이래 해도 현명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도 없어. 대리인 이 말도 없어. 을만 적었어. 현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럼 이거는 이제 현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을만 딱 적었을 때는 현명이 안 됐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병의 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는 을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뭐로 취급돼 버립니까?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당사자로 취급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을이 최종적으로 뭐한다? 책임을 진다 이래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을만 적혀 있는데 을이 위임장을 제시해서 위임장. 예를 들어서 그 위임장을 딱 보니까 위임인 갑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매 계약서에는 을만 적혀 있어도 위임장을 딱 보니까 병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을은 대리인이네. 갑이 보느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만 적었어도 을이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처리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을이 대리인으로 취급돼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현명이 됐다. 갑 대리인 을. 그 다음에 갑을 생략했다. 대리인 을. 둘 다 현명이 됐다. 정상적으로 효과가 갑에게 간다. 그런데 갑도 빠지고 대리인도 빠지고 을만 계약서에 적혀 있다. 그럼 현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을이 당사자로 취급돼서 을이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병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현명을 안 해도 한 것처럼 처리한다. 그때는 을이 뭐로 취급된다? 대리인으로 취급되고 갑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대리의 방식으로 현명주의를 취하는 바.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 한번 해보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게 현명의 뜻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명. 자, 그 다음 본인의 이름이나 본인이 존재함을 표시하라는 의미다. 맞죠?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도 되고 그냥 대리인을 해가지고 본인이 존재함을 표시해도 현명이 된 것입니다. 의미며 또한 본인의 뭐를 위하여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에게 뭐를 위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본인의 경제적 이익 써넣으시고 경제적 이익 밑에는 법률 효과 귀속 써넣으시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인의 이름이나 본인이 존재함을 표시하라는 의미며 또한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런 뜻이 아니고 좀 전에 본인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나왔죠, 그죠? 본인을 위한 것이다 이게 현명이었잖아요. 근데 뭐를 위한 것이냐 했을 때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런 뜻이 아니고 법률 효과 귀속을 위하여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본인을 위하여 하라 이게 현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을 위하여 이 말이 본인의 뭘 위하여 이 말이냐?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이런 뜻이 아니고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도록 이게 뭐야? 현명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효과만 본인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 있다면 현명이 된 것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경제적인 목표다. 법률 효과가 목표다. 법률 효과. 자, 그래서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런 뜻이 아니고 법률 효과 귀속을 위하여 이런 뜻을 현명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현명주의에 위반하면은 즉 현명을 안 하면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결국 대리인이 당사자로 취급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맞죠? 다만 현명을 하지 않아도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상대방이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현명이 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대리관계로 처리된다. 자,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것도 네모 박스를 딱 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네모 박스를 쳐서 다음에 봅시다. 본인 명의로 이런 겁니다. 여기 그림만 보여줄게. 자, 여기 보세요. 갑, 대린 이렇게 했죠 아까, 그죠? 자, 갑, 대린, 을 이게 현명이라 했거든요. 그럼 갑을 빼버려도 대린, 을 해도 현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갑도 빠지고 대린도 빠지면은 현명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갑만 이렇게 남겨두고 이걸 다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갑의 이름만 썼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그럼 이걸 뭐라 한다?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병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서를 딱 보니까 이름이 뭐만 있단 말입니까? 갑만 있어, 갑만. 계약은 누가 했는데? 을이 했는데. 그래서 갑의 이름만 계약서에 적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음 그 정규 시간에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려고.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을 하는 경우 네모 박스를 딱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쟁점 26 대리의 하자, 그는 116조입니다. 자, 쟁점 25번에 현명주의는 114조, 115조. 쟁점 26의 대리행위의 하자는 116조. 자, 읽어볼게요.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는 누구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고 특정 행위에 대한 위임으로서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 따라서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어야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하자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권행위의 하자는 원칙대로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자,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 자, 얘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잘 하세요. 집이 있는데 갑이 사요. 이렇게 돈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산다. 너무 복잡하나? 눈 보니까 이게 끔뻑끔뻑거리면서 이 째리 보고 있는 사람이 있네. 새로 그러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집을 하나 사오시오. 이렇게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나는 대리가 인생의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매매 이게 이제 대리 행위입니다, 지금.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이 갑에게 사기쳤습니다. 여기 1번입니다. 잘 보세요. 병이 을에게 사기쳤습니다. 2번입니다. 세 번째. 갑이 병한테 이제 사기쳤습니다. 세 번째. 을이 병한테 사기쳤습니다. 난리다 저거. 조금 참으시오. 집에 할 때 다 됐다. 네 번째. 자, 이거를 한번 연습해보자 말해서. 제일 쉬운 예입니다, 이게. 그 현황이 지난번에 1, 2월 달에 했는데 꼭 느낌이 안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7월 달에 가도 그렇고. 자, 우선은 병이 갑에게 사기치면은 갑에게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병이 을에게 사기치면은 을에게 하자가 있다. 갑과 을이 병한테 사기치면은 병한테 하자가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기친 쪽에 하자가 있다. 사기 당한 쪽에 있다. 당한 쪽에.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1번. 병이 갑에게 사기쳤어. 본인에게 하자가 있죠. 자, 본인에게 하자가 있으면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기준은 본인이다, 대리인이다. 그래서 병이 갑에게 백날 사기쳐봤자 여기에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요 매매를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병이 을에게 사기쳤어. 두 번째. 맞죠? 그러면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죠.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으면은
대리 행위의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리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는 누가 합니까? 그런데 취소는 항상 뭐요? 본인이 합니다. 효과기 때문에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해요. 을지가 하고 싶으면 취소에 관해서 특별수권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이 을에게 사기쳐야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고,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어야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고,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취소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갑이 사기쳤다. 이제 노란선을 보세요. 노란선. 병이라는 사람이 사기당했습니다. 이제 병이 사기당했죠. 이거는 116조 우리가 배우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갑이 사기쳤다, 을이 사기쳤다, 병이 사기당했다. 이거는 사기 조문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이 사기친 거하고 대리인이 사기친 거하고 아까 상대방 사기다, 제3자 사기다. 상대방 사기. 본인과 대리는 동일시 된다 그랬잖아 아까. 맞죠? 그래서 갑이 사기치나 을이 사기치나 같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 사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칼날을 보니까 뭐 눈이 번쩍번쩍 한다 지금. 근데 희한하게 이게 평소에도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도 이놈의 강의실에만 들어오면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제사. 심하면은 수업 끝날 때까지 제사를 퍼붓고 날립니다. 평소에는 제사도 안 지내는 양반이 여기 뭐 아마 제사 지낸다고 막. 심하면은 4시간 동안 강의할 때 제사를 5번 지내는 사람들 계속 자들. 제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은 시험도 합격하고 병도 2개가 치료됩니다. 병 2개. 불면증 치료. 또 뭐 있습니까? 치매 치료. 딱 2가지. 그래서 올해 만약에 합격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합격도 하고 치매도 영원히 안 오고 또 뭐? 응? 뭐라 했습니까? 하나 병. 불면증도 치료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하물이 불면증이다. 여기만 들어오면 치료돼 봅니다. 바로. 책만 보면 그냥 바로 싹 눈이 감기면서 그래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걸린 사람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집요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면증은 있을 수가 없다. 자, 다시 연습. 본인에게 사기쳤다. 하자 없다. 취소 안 된다. 됐죠? 대리인에게 사기쳤다. 하자 있다. 취소된다. 취소는 누가 한다? 항상 갑이 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 갑이 사기친다. 을이 사기친다. 같은 인간입니다. 맞죠?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죠. 따라서 병은 RR 취소다. 언제나 취소다. 언제나 취소. 그걸 잘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여기 한번 보세요. 수권행위 보세요. 수권행위 요거죠. 자, 누구의 의사표시입니까? 본인의 의사표시. 그래서 수권행위의 하자는 항상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있네요. 쟁점 26번에 그러나 수권행위의 하자는 원칙대로 누구를?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왜? 수권행위는 본인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 자, 뒤로 넘겨보시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인의 능력. 자, 대리인 능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리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슨 능력은 필요하다?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그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자, 117조에는 대리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다우설 판례는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없어도 대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의사 능력은 최소한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누굽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정신병자, 만취자, 영유아. 그래서 그거는 의사 능력조차가 없으면 대리인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는 없다. 자,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리인 니한테 행위 능력이 없네 하면서 그걸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가 같은 말이 뭐예요? 제한 능력자.
자,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의사 무능력자가 행한 대리 행위는 무효다. 의사 무능력자. 취지를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서 대리인의 능력 문제는 행위 능력은 필요 없고 뭐는 필요하다? 의사 능력은 필요 없다.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따라서 행위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의사 무능력자가 행하면 대리 행위는 무효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8번 복대리. 복대리 들어봤습니까? 복받은 대리인, 복국을 좋아하는 대리인, 복대리.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이거 들고 오세요. 들고 오시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진도가 이게 빠르거든요. 이거는 5번 하고 강의를 화요일은 8번 하잖아요. 이게 빠르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한 번 듣고 화요일 날 같이 와서 들으면서 옆에 펴놓고 보면 훨씬 더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참을 꼭 하시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나 본인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 근데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자,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나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며 특히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명의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부터. 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본인. 아, 그때 여러분이 보낸 거는 대리인을 이야기했다 금방 그죠? 대리인 본인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래야 됩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을 잠시 한번 보세요. 잠시. 을이 또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이게 복대리인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게 이제 복대리인이 되려 하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누가 선임한다? 을이 선임해야 이게 복대리 행위가 되고 복대리 행위가 돼야 복대리인이 된단 말이에요. 을이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을이 선임하는 방법이 2가지단 말이에요. 하나는 갑의 이름으로, 맞죠? 자기의 이름으로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래 해버리면은 복대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는데 갑의 대리인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대리인이 선임할 때 원래 갑의 이름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할 수도 있는데 갑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버리면 일만은 복대리인이 아니고 그냥 대리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로마가 복대리인이 되려 하면은 누구의 명의로 선임해야 된다? 대리인 자신의 명의로 선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이 경우에 대리는 법정 대리는 물론이고 임의 대리인도 해당되지만 복대리인 자신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에 해당된다. 자, 여기 잠시만 보세요. 잠시만 앞으로. 자, 지금 요 을이라는 사람은 임의 대리인입니까? 법정 대리인입니까? 임의 대리인.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법정 대리인은 A를 무제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만약에 여기 아들이고 여기 아버지야. 아버지는 복대리인을 무조건 선임할 수 있어.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복임권이 무제한이다. 무제한. 근데 여기 임의 대리인이야.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만 선임합니다. 갑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자, A를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도 되고 임의 대리인도 되죠. 근데 법정 대리인은 무제한 할 수 있고 임의 대리인은 예외적으로 뭐요? 갑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그때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A를 선임하는 을은 법정 대리인도 되고 임의 대리인도 되잖아요. 그러나 선임당하는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왜? 일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A가 태어나는 꼴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복임 행위를 통해서만 태어나기 때문에 A 자신은 법정 대리다,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 을은 법정 대리가 될 수도 있고 임의 대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A는 항상 임의 대리이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우 대리는 법정 대리인 괄호 안에 보세요. 법정 대리인 복임권은 무제한. 권한이 크죠. 따라서 책임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자, 임의 대리는 복임권이 본인의 성락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죠. 그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 권한이 작죠. 권한이 작으니까 책임도 가볍다.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그래서 법정 대리는 복임권이 크다. 책임도 무겁다. 무과실 책임. 임의 대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복임권이 작다. 따라서 책임도 작다. 책임을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복대리인 자신은 언제나 뭐에 해당한다? 임의 대리인에 해당한다. 임의 대리인.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업도 여기까지 합니다. 표현 대리, 무권 대리 아까지. 그 하여튼간에 그 뭐 동영상 올라간다고 해서 동영상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게을러져 가지고 다음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삼청에도 뭐 좀 이렇게 답답하면 삼청에도 볼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참석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